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나신 그 생가가 바로 대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나신 것은 1952년 2월 2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나신 그 생가가 대구에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생가가 바로 이 지역이죠. 완전히 지금 이렇게 상가 지역으로 바뀌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생가라는 그 표지는 대구시가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가가 자리 잡고 있는 대구 중구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대구에 있는 행동하는 우파 시민연합이라는 데에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한 것도 아니고 구청, 지방자치단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민단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여기에 표지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표지석을 이른바 좌익으로 보이는 세력들이 그냥 여기다가 빨간색 페인트나 라카라고 그러죠. 라카를 퍼붓고 온갖 모욕질을 다 해대고, 또 왜 그 표지석을 그대로 두느냐라고 중구청에 끊임없이 전화질을 해대니까 중구청이 표지석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기가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라는 데입니다. 여기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태어난 생가조차 없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대구에서 고군분투하는 시민단체에서, 자 보십시오, 행동하는 우파 시민연합, 대구 중구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대구시장, 대구 시민들이 뽑아준 그야말로 지게 작대기만 꼽아도 대구시장 뽑아준 이 대구시장이 한 것도 아니고 행동하는 우파 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뒤를 한번 보실까요? 워낙 회소를 많이 하니까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생가터 표지판 훼손 시 집시법 위반, 공공기물 파괴, 법적인 처벌 각오하시고 훼손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행동하는 우파 시민연합. 이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현 주소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 서신을 보내셨죠. 자신을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을 향해서 문재인 이 좌파 세력의 영구 집권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과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취지로 옥중서신을 내놓은 지 지금 12, 13일이 지났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신을 탄핵하고 현재 그 옥살이에 이르기까지 이번 3월 30일이면 꼬박 3년이 됩니다. 그러한 배신, 자신을 이 혹독한 정치적 시련에 빠뜨려 놓은 그 자유한국당, 지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입에 올리고도 싶지 않은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태극기 중심 세력이 미래통합당과 합치기를 바란다고 인간적 고뇌를 극복하고 그야말로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드러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서신에서 제시했던 그 내용과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당이 됐습니다. 불과 12일 만에 미래통합당은 우리가 말하는 보수 우파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회색 기회주의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고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셔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편지를 저 윤창중이가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내용의 칼럼을 제가 할까 합니다. 그 전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윤창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통령 당선 직후 단행한 첫 번째 인사 수석 대변인 윤창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생하신 대구의 생가 앞입니다. 지금 저는 대구 동구을에 출마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첫 인사로서 맺은 정치적 인연으로 인해 저 윤창중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히 저는 대통령님을 대신해 여기 대구 동구을에서 출마했습니다. 탄핵이라는 인민재판도 모자라 대통령님을 감옥으로 보낸 저 탄핵 배신자들의 행위가 과연 옳았는지 대구 동구을 애국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3월 31일이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꼬박 3년이나 됩니다.
왕정시대였던 조선시대에도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극이 없었습니다. 그런 피눈물의 정치 보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난 3월 4일 태극기 국민들에게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는 제1야당과 통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탄핵과 감옥살이에 피눈물 나는 정치적 시련을 안겨준 미래통합당의 보통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발휘하신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님이 옥중서신을 발표한 지 12일이 지난 지금 미래통합당은 완전히 옥중서신과는 180도 다른 방향과 목표로 이미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첫째,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번 공천을 통해 회색 좌파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총선은 문재인 좌파 정권 세력과 치열하게 싸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인맥이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절박한 계기가 돼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과는 정면 배치되는 공천이 난무했습니다. 탄핵에 앞장섰던 기회주의적 인물들, 문재인 세력과 협력했던 인물들, 이념적으로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없는 좌파 회색 인물들로 모조리 공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통합당은 보수 우파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둘째,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과는 달리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통합의 문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대통합 의지가 나오자마자 황교안 대표는 과실만 따먹고 태극기 세력과의 통합의 문을 처음부터 닫아버렸습니다. 셋째,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태극기 세력과 사실상 완전 결별하게 된 데에는 황교안 대표의 개인적 대권욕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사욕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님과 경쟁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 친이계들로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친박계를 도살하고 태극기 세력을 배제해 버렸습니다. 이번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황교안과 김영호가 탄핵에 찬성했거나 배신에 앞장섰던 인물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심으려 하다가 그것도 서로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해 사상 초유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해 버리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시체말로 먹튀해 버리는 웃기지도 않는 사태를 연출하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속아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대의는 보수 우파 대통합이었지만 미래통합당에 완전히 배신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적 고난을 뛰어넘어 보수 대통합이라는 포용과 관용의 정신을 보여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탄핵 배신 세력에 의한 지능적이고 기획적인 배신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님은 여기에서 다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님은 여기에서 다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6일 윤창중 올림. 대단히 감사합니다.